자, 실수의 대소관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음수라는 건 0보다는 작죠. 그리고 0보다 큰 걸 양수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음수보다는 양수가 항상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값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절대값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절대값은 0으로부터의 크기를 얘기하고 멀리 떨어진 정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1하고 2가 있다면 1이라는 건 절대값의 크기가 1이고요. 거리니까 2라는 건 절대값의 크기가 2니까 1보다는 2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값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1인 음수는 마이너스 1, 절대값의 크기가 1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0으로부터의 거리가 2가 되면서 절대값의 크기가 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값이었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값이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값,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실수의 대소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무슨 성질을 알아야 되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보다 B가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양변에 C를 더해도 A랑 B에 각각 C를 더해도 이때의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A랑 B에다가 어떠한 C를 빼더라도 이때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좀 나뉘는데요. C가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A와 B에 각각 C를 곱하더라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C가 0보다 작다, 즉 음수다, 그러면 양변에 C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는 바뀌게 돼요. 음수를 곱했을 땐 부등호가 바뀌죠. 그 다음 C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A랑 B가 있을 때 C를 곱하게 되면 이때는 두 수가 같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네 번째도 나누는 건데요. 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C가 0보다 클 때와 C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고요. 자, A와 B가 있는데 양변 양수인 C로 나누더라도 이땐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A랑 B가 있는데 음수인 C로 나누게 되면 이때는 부등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눴을 때 부등호가 바뀌는 거고요.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C가 0인 경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0으로 나눌 순 없어요. 분모가 0일 순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이 부등식의 성질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A보다 B가 크다라는 사실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 A를 빼면 A 빼기 A는 0이 되면서 0보다 커지게 되죠. 그 다음 만약에 양변 B를 빼면 A-B는 0보다 작아집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랑 B를 비교했을 때 B가 큰 수고 A가 작은 수잖아요.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무조건 양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게 되면 이때는 음수가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나온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두 수가 같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요 정도까지 다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수를 비교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기본적인 성질을 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는 요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뭘 이용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 루트 5라는 걸 2와 3 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2라는 건 근호로 표현하면 루트 4죠. 그 다음 3이라는 건 근호로 표현하면 루트 9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어떤 루트 5가 존재하기 때문에 루트 4를 2로 표현할 수 있고 루트 9를 3으로 표현해서 결국 2와 3 사이에 존재를 한다라고 알 수 있죠. 자, 선생님 왜 루트 4와 루트 9로 했습니까? 루트 4랑 루트 6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좋은 질문이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크기를 정확하게 비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림값으로 비교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직선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2하고 3이죠. 그래서 이 두 수를 연속하는 수 사이의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수 비교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루트 17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4의 제곱인 16, 즉 루트 16보다는 크고 5의 제곱인 루트 25보다는 작죠. 그래서 4와 5 사이에 있는 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제곱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의 제곱이 1, 2의 제곱이 2의 제곱이 4, 3의 제곱이 9, 4의 제곱이 16, 11의 제곱이 121,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루트 8-1하고, 이건 문제로 가서 한번 해볼까? 문제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다음 수직선 위에 세 점 A, B, C는 각각 아래의 수 중 하나에 대응을 한다. 이때 A, B, C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고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뭐가 막 섞여 있죠. 그쵸? 막 섞여 있어서 크기 비교를 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일단 아까 루트 5라는 거 여기 루트 5가 있기 때문에 루트 5를 루트 4인 2와 루트 9인 3 사이의 값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 바뀐다고 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2를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양변 2를 더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b가 되겠죠. 그래서 b가 2 마이너스 루트 5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 여기 루트 8이 있으니까 루트 8은 3의 제곱인 9보단 작네요. 그래서 3보단 작고 2의 제곱인 루트 4보다는 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1, 루트 8,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요 놈은 이제 1과 2 사이에 있는 수라고 해서 요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루트 2. 자, 그럼 루트 2는 1의 제곱인 루트 1, 2의 제곱 4니까 루트 4.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얘에다 마이너스를 곱하겠죠. 마이너스 루트 2니까요. 그럼 양변 부등호 바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뭘 해줍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돼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a가 될 거고요. 바로 얘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수를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건 뭐예요? C죠. C는 1과 2 사이에 있는 양수였으니까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A랑 B를 비교했을 때 A라는 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였고 B라는 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수기 때문에 뭐가 더 크겠어요? B가 더 크겠죠. 그 다음 A가 가장 작았을 거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수직선상으로 비교하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 A, B, C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와 C에 대응하는 점이 뭔지만 파악을 하면 우리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 유형도 문제로 들어가서 바로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수직선에서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거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한 거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되고요. 루트 50-3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일단 루트 50이라는 게 뭐와 뭐 사이에 있는지를 살피면 되겠죠. 자, 뭐가 있을까요? 7의 제곱 49, 루트 49와 연속해야 되니까 8의 제곱 64를 가지고 할 거고요. 7과 8 사이에 있는 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줘야 돼요? 3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가 될 거고 부등호 안 바뀌고 50-3 그리고 5가 나와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와 5 사이에 있는 구간 C에 해당을 할 겁니다. 답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간혹 쌤 루트 50-3 루트 47 아니에요? 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 뺄셈 하는 거 배울 거니까 이거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루트 47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40과 36 사이니까 6하고 7 사이다라고 해버리는데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루트 47로 계산하면 루트 36인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 루트 49보다 작은 6과 7 사이 2가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실수 사이의 수라고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C가 A와 B 사이의 수다라고 한다면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만족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A를 근호 안으로 넣어서 A제곱 루트 C 루트 B제곱 이렇게 확인하시고, 아니면 근호를 다 벗겨서 A제곱 C B제곱이라고 해서 요 A제곱과 B제곱 사이에 C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C가 무리수인 루트 A와 루트 B 사이의 수다 라고 한다면, 그럼 루트 A보다 크고 루트 B보다 작다 라고 해주시고, 양변 제곱을 해도 되고 근호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루트 A 루트 C제곱 루트 B, 또는 A C제곱 B,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수 3과 4 사이에 있는 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3과 4 사이에 있는 수여야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 제곱 벗겨지고 루트랑 3.5가 되겠죠? 그럼 3과 4 사이에 3.5는 들어오잖아요. 얘는 가능해요. 그 다음 3분의 8이라는 건 소수로 나타내면 2점 뭐시기가 나와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분의 25라는 건 2분의 5의 제곱이 되고 근호 밖으로 나오면 2분의 5니까 2.5예요. 그럼 얘도 요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유리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유리수잖아요. 그렇죠? 순환소수니까. 이것들은 요 사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나와 있는 근호로 표현되어 있는 얘네들을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3과 4 사이에 루트 5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제곱을 해보면, 아니면 근호 안으로 넣어도 되고 3을 근호 안으로 넣으면 루트 9가 돼요. 근데 루트 5,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루트 16보다 작은 건 알겠는데 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루트 7을 생각을 해봅시다. 3, 루트 7, 4. 그러니까 얘만 비교하더라도 이번엔 제곱을 해보면 9가 되고 7이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도 안 되죠. 루트 7도. 자, 그럼 루트 12.5는요? 제곱을 해보면 9가 되고 12.5가 되고 드디어 만족을 하죠. 4는 16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오는 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수는 몇 개였다? 루트 12.5랑 얘로 2개였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어주는 겁니다. 됐죠?